자, 이번에 마지막 시간 이제 교사 방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16번의 표를 보시면 이제 교사 요건하고 착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착오를 좀 볼까요? 자, 갑이 강도를 하라고 교사했습니다. 그런데 강도 교사는 실패했고 절도만 했죠. 그럼 강도 교사는 이제 기도된 교사로서 예비음으로 처벌되고요. 강도안의 절도는 성공을 했죠. 일치하는 만큼은 절도 교사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번의 교사행위로 제가 2개 나왔으니까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요. 상상적 경합범은 중한지 하나로 처벌하죠. 얘가 더 중하니까 얘로 처벌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을의 죄책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을이 일단 절도했으니까 절도교사는 되는 거고요. 요 강도 교사에 대해서 을이 승낙했으면 교사자, 승낙자 둘 다 효과 없는 교사로서 이제 을도 강도 예비음모죄가 됩니다. 그래서 을은 강도 예비음모죄하고 절도죄하고 실체적 경합범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거절했다 그러면 31조 사망의 실패한 교사가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을은 거절했으니까 그런 강도에 관한 죄책을 부담하지 않고 자기가 실행한 절도죄만 부담하게 됩니다. 자, 처가 실행한 경우입니다. 자, 상해를 교사했는데 상해를 넘어서 살인까지 한 겁니다. 그럼 일단 상해 교사는 성공을 했고요. 요 살인한 부분에 관해서 교사자 갑에게 사망 예상 가능성이 있었다면은 교사자 갑에게 있었다면 상해 치사 고소가 되는 거고요. 사망 예상을 할 수 없었다면은 치사는 되지 않고 상해까지만 교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전혀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경우입니다. 자, 강도를 교사했지만 강도 교사는 실패했죠. 효과 없었습니다. 강도 음모죄가 되는 거고요. 방어죄만 저질렀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을은 방어죄가 인정되고 강도에 관해서 승낙했다는 말이 있으면 방어죄와 함께 강도 예비음모가 함께 성립하고요.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방어죄만 성립하고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갑이 을에게 살해를 교사하고 승낙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게 효과 없는 교사가 됩니다. 31조 2항이에요. 착수에 이르지 아니었을 때 갑은 살인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자, 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을도 승낙했으니까 을도 예비음모로 처벌되겠죠. 2번. 갑은 을에게 강도 교사했으나 강간을 실행했다. 전혀 다른 범죄를 실행했습니다. 강도는 재산죄고 강간은 비재산죄죠. 그래서 강도 교사에 관한 그 기도된 교사가 되니까 예비음모로 처벌된다. 맞습니다. 자, 3번. 갑이 을에게 병을 상해할 것을 교사했는데 을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럴 때 을에게 그럼 틀린 거죠. 피교사자 갑에게요. 초과 실행했을 때 피교사자 갑에게. 자, 갑에게 예견 가능성 인정될 때 갑에게 상해치사가 되는 겁니다. 을에게 틀렸고요. 자, 교사자 갑에게로 바꿔야 됩니다. 4번. 갑이 을에게 강도를 교사했는데 을이 절도를 범했을 때 갑은 강도예비음모와 절도교사범, 상상적 경합범, 중한죄, 강도예비로 처벌한다. 됐고요. 자, 다음 총칙상 방조범의 요건들하고 그 과실부자의가 나옵니다. 자, 총칙상 방조범 요건 중에서는 그 방조가 되는 것 중에 두 번째 칸 두 번째 줄 공중 송신권 침해가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링크도 방조가 된다 이런 판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나왔고 방조가 안 되는 판례로서는 몸조심해라, 단순 노무자, 출입구 안내, 배임죄 알면서 가담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과실과 부작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사나 방조가 되려면 공범 종속성설에 따라서 정범의 죄가 있으면 종속돼서 교사 방조도 죄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교사 방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고의살인죄면은 얘도 고의살인죄에 관한 교사 방조가 되겠죠. 죄가 똑같잖아요. 근데 정범은 고의인데 얘가 과실이거나 얘는 고의인데 얘가 과실이면 죄명이 다르죠. 죄명이 다르니까 공범이 종속성설 때문에 죄명이 다를 때에는 교사방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교사방조가 나오지 못하면 얘는 과실, 정범, 고의, 간접정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고의가 있고 죄명이 똑같을 때만 교사방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나올 수 없죠.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자기범이고 얘가 자기범일 때 자기에 의한 방조, 자기에 의한 교사 방조가 있을 때 자기에 의한 교사 방조는 둘 다 가능해요. 자, 근데 얘가 자기범이고 부작이란 말이에요. 자,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있을 수가 없죠. 교사는 설득하는 거고 부작위는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부작위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X. 다만 부작위로도 방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세모죠. 구조할 의무가 있으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가 있고 의무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의무가 있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세모 나올 수가 있게 된다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교사는 있을 수가 없고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보증인 지위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자기에 의한 교사 방조는 언제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 아래 이제 표가 쭉 나와 있죠. 이 두 문자도 제가 따졌어요. 자,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 안 된다.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도 안 된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나올 수가 없고 방조한 경우는 보증인 지위가 있을 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다음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방조는 언제나 가능하죠. 자, 두 문자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방치했다고 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불의를 보고도 방치하면 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대 종교인들, 종범, 교사범은 보증인 지위가 있건 없건 언제나 처벌된다. 나머진 다 X. 이렇게 두 문제 따졌죠. 자, 63번 보겠습니다. 판례가 긍정하는 것은 기업번 편면적 방조에서 공범 종속성 맞죠? 그러니까 교사 방조는 지워버리고 다시 방조만. 자, 갑이 정범을 방조할 때 편면적, 일방적으로 가능하죠. 상대방 모르게 편면적, 일방적 공동 전범은 나올 수 없지만 상대방 모르게 하는 일방적, 편면적 방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종속성이기 때문에 전범의 실행이 있을 때 한해서 방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편면적 방조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전범 실행이 없는데도 방조가 나온다 그럼 안 되는 뜻입니다. 네. 자, 편면적 방조도 가능하지만 공범은 종속되기 때문에 전범 실행 착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D번. 자, 전범 실행이 없는 예비 단계에 대해서는 방조가 나올 수 없죠. 공범 종속성설, 전범 착수가 있어야 됩니다. D번. 합동범의 공동 전범 가능하고요. 1번. 허위 공문서약성죄 간접 전범은 공무원 신분이 있을 때는 가능하죠. 정범. 근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인은 전범 될 수가 없습니다. 미연번. 자, 동시범 특례 규정은 263조죠. 263조는 상해치사상, 폭행치사상 4개만 적용됩니다. 자, 64번. 편면적 교사 있을 수 없죠. 편면적 방조 가능합니다. 편면적, 일방적으로 상대방 모르게 교사할 수가 없죠. 근데 편면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죠. 니은번. 자,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나올 수가 없고요.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보증인 지위가 있을 때 안에서 가능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방치하면 제가 되는 거예요. 디귿번. 과실범에 대한 교사 성립할 수 없고 과실에 대한 방조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1번. 과실한 교사 성립할 수 없고 과실 방조도 성립할 수가 없답니다. B번.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 비교사자 모두 예비무에 준하 처벌하지만 효과 없는 방조는 규정이 없죠. 불가벌됩니다. B번. 자,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전범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65번입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전범신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 적극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죠. 불의를 보고도 방치하면 방조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합니다. 2번. 보증인 지위 있는 자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있을 수 없고요. 3번. 부작위 범에 대한 교사 방조 가능합니다. 부, 대, 종, 교 언제든 가능하다. 이때 교사 방조는 자규한 것이므로 보증인 지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언제나 제가 된다. 맞습니다. 4번. 과실에 의한 부진정 부작위 범의 경우 성립이 가능하죠. 망각범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그래서 엄마가 자녀한테 깜빡이고 젖을 주지 않아서 애가 죽었어요. 망각범 가능합니다. 자, 부작위 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는 불가능합니다.
섞어놨죠.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 자, 부작위범에 대해서 이제 교사 방조, 부작위범에 대한 종교, 부대 종교인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가 안 되죠.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를 할 때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는 다 안 되죠.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있는데 다 합쳐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여기가 안 되니까 틀리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공범과 신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 신분범은 신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립하는 거죠. 부진정은 신분이 있건 없건 다 제가 됩니다. 근데 신분 때문에 형벌이 가중 감경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본문과 단서가 있죠. 자, 진정 신분범에 대해서 신분 있는 사람은 항상 죄가 되는데 신분 없는 자가 가담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성립이건 처단이건 둘 다 본문에 따라서 같은 죄가 성립하고 같은 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기획처분이면 성립 처벌이 전부 다 본문에 따라 같은 죄가 되는 게 33조 본문이에요. 근데 예외가 되는 판례가 두 개가 있죠. 기부천사 무죄라고 그랬죠. 기부천사는 신분 없는 자 불가벌돼요. 그 다음에 부작위와 부작위 간의 공동전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어야만 된다가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 의무가 있는 사람은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의무가 없는 사람은 불가벌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예외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판례였습니다. 판례 때 했고요. 자, 부진정입니다. 자, 직계배석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럼 얘는 이제 존속살해 성립, 존속살해 처벌은 당연한 거고 비신분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판례는 어떻게 봐요? 판례 성립은 같은 죄가 되겠죠. 성립은 같은 죄. 성립은 본문에 따라 같은 죄. 처단이에요. 처단. 처단은 단서에 따라서 다른 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성립을 물으면 같은 죄가 성립을 한다. 이제 처벌을 물으면 다른 죄로 보다 약하게 처벌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게 시험에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신분을 따지지 말고 그냥 교사방조 31조에 따라 풀어본다 이거예요. 신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공범은 전범에 종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전범이 보통살인죄가 되면은 전범도 종속해서 공범도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신분을 적용하지 않으면. 근데 신분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자, 신분을 적용하게 되는 순간 33조가 특칙이 되는 거죠. 33과 31이 싸우면 33명 이긴다고 그랬어요. 33이 특칙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범과 공범이 종속되는 게 아니고 신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범이 보통살인죄가 됐다 하더라도 공범이 신분이 있기 때문에 존속살해죄로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신분을 적용하지 않으면 전범과 공범은 같은 죄가 되는 게 원래 종속된 원래 개념이에요. 근데 신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 누가 전범이고 누가 공범인지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신분이 있냐 없냐로만 따지기 때문에 신분이 있으면 가중처벌, 신분 없으면 약하게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이 31의 특칙이 되는 거죠. 자, 이 개념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정범, 여기가 공범이란 말이에요. 자, 공범 종속성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정범이 단순이증이면 얘도 단순이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근데 모해 목적을 신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판례는 신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 정범, 누가 공범인지 상관없이 모해 목적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범이 단순은 도박이면 원래 방조범도 단순 도박이어야 합니다. 똑같이 공범 종속성설에 따르면. 근데 상습이 신분이 되기 때문에 신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분이라고 본다면 누가 정범 누가 공범 같은 죄가 아니고
신분 있는 자가 없는 자보다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신분자는 업무사무행령, 업무상 배임 성립처벌되고요. 비신분자 어떻게 하냐 할 건데 판례에 따르면 성립은 본문 같은 죄, 처벌은 단서 다른 죄. 성립은 본문 같은 죄, 처벌은 단서 다른 죄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요번에 소극적 신분자에 관한 이론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소극적 신분은 위법성 책임 처벌에 조각돼서 처벌되지 않는 신분인데, 자, 위법성까지는 따라갑니다. 얘가 위법하다? 그럼 종속되죠? 얘도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제한 종속형식 그러죠. 공범은 전범에 종속되는데 최재 극장 중에서 제한 종속형식의 통설 판례죠. 구성 요건과 위법성까지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위법하면 얘도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위법하지 않으면 얘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책임과 처벌은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정리 다 해놨고요. 66번 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행정 주체가 되는 신분범으로서 허위 공문서작성죄 맞죠?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문서 의도죄가 틀렸죠? 이건 누구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일반범입니다. 자, 니은번 업무상 비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업무자나 공무원만 주체가 되고 일반인들의 비밀누설은 벌하지 않죠. 근데 신분범이에요. 근데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법령에서 누구나 죄가 된다 써있기 때문에 이거 일반범입니다. 자, 디귿번. 자, 병과 주인 공무원은 직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죠. 주체가 아니죠. 하지만 신분이 없는 사람은 전범이 될 수 없지만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하면 공범은 될 수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신분 없는 사람은 단독으로 수뢰죄 전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공무원의 죄에 가담하면 얘도 같이 공범은 될 수 있잖아요. 33조 본문이죠. 자, 1번 부진정 신분범은 진정 신분범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보증인 지위가 있으면 정범이 될 수가 있지만 보증인 지위가 없으면 정범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때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죄가 되니까 진정 신분이죠. 미음번 갑의 을에게 을의 아버지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여 물건을 훔쳐왔다. 절도 교사범 책임을 지게 된다. 예, 맞습니다. 자, 이거 친족 선돌의 문제가 되겠죠? 친족 선돌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갑이 을에게 을의 아버지, 갑이 을에게 교사하여 을이 자기 아버지 물건 절도했다. 그럼 구, 위, 책, 처 이렇게 할 때, 자, 이 사람이 이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인정되고 처벌은 면제가 되겠죠. 자기 아버지니까 친족 선돌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구성요건 따라가요. 위법성까지 따라갑니다. 제한 종속 형식 두 개는 따라가는데 책임은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벌 안 따라갑니다. 따로 따라가지 않고 따로 가는 거지. 얘는 처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번 갑의 친구인 을을 교사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였다. 아까는 이제 아버지한테 절도했던 사건이고 이거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에요. 자,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아버지를 이번에 살해한 겁니다. 자, 살해하면 이제 얘는 뭐가 돼? 신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아버지 죽였죠? 자, 성립과 처벌에서 신분 있는 사람은 존속살해 성립, 존속살해 처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비신분자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에 따를 때 성립은 본문 같은 죄 존살되고요. 처벌은 단서 다른 죄죠. 보통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립을 물었을 때는 존속살해 교사가 성립한다 해야 돼. 성립은 같은 죄 존살 성립. 처벌에서는 처단, 처벌, 과형 이렇게 물으면 보통살인 교사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인지 처단인지 잘 봐야 됩니다. 자, 15번. 자, 업무상 과실작물취득죄에서 그 업무자 신분이 없으면 일반 과실작물이 되는데 일반 과실작물 규정은 처벌 규정이 없죠. 그래서 업무자 신분이 있을 때만 죄가 되니까 부진정이 아니고 진정 신분범이 됩니다.
자, 67번. 자, 소극적 신분자입니다. 자, 소극적 신분자는 위법성까지만 따라간다 그랬죠. 책임 처벌은 따로 들어갑니다. 1번.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 무면허 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였다. 자, 의료인 아닌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 하면은 위법하죠. 그럼 거의 가담한 의사도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죄가 됩니다. 자, 다만 이제 공모했으니까 공동 전범 되겠죠. 자, 2번도 맞습니다. 3번. 갑의 친구를 교사하여 살인을 한 갑의 아버지를 도피시켰다. 자, 갑의 아버지 도피시켰죠. 그럼 갑의 아버지니까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어서 갑은 책임이 면제돼서 무죄가 되겠죠. 근데 책임은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는 책임이 인정되고 처벌되는 겁니다. 따로 갑니다. 자, 4번. 갑의 지시를 받은 을이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갑의 지시와 교사를 받은 을이 의사와 공모하여 이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진정 신문범이죠. 그래서 성립과 처벌을 논할 때 얘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 성립, 허위 진단서 작성죄 처벌. 진정 신문범이니까 여기 가담한 을의 경우도 허위 진단서 작성 성립, 허위 진단서 작성 처벌 되겠죠. 같은 죄 성립 처벌됩니다. 33조 본문. 얘도 마찬가지죠. 교사범도 허위 진단서 작성 성립 처벌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명 다 똑같고 가담 형태만 얘는 정범, 얘는 공동 전범, 얘는 교사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재수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수는 뭐 따로 정리한 게 없네요. 이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 결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법익 표준설이 통설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구성 요건에 따라서 그 죄명을 보고 그 죄명마다 보호되는 법익이 다 다르죠. 재산죄면 소유권, 뭐 공안을 침해하는 죄면 공안, 뭐 생명을 살인죄는 생명. 이렇게 죄명마다 법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법익을 표준으로 해서 죄수를 정하는 게 판례 원칙입니다. 자, 구성요건 표준설에 따른 게 조세포 탈죄가 있어요. 죄명이 여러 개면 여러 개로 처벌하고요. 행위 표준설은 행위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강간, 공갈, 무면허운죄 이런 거 있고요. 의사 표준설은 뭐 단일한 범위 이렇게 넣으면 제가 하나가 되는 것들이에요. 연속범, 재단죄, 수뢰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죄수의 구별 이렇게 나오고요. 자, 68번 보겠습니다. 1번. 자, 행위 표준설에 따르면 자, 맨 연속범위라 나오는데요. 자, 연속범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절도죄에서 절도를 오늘, 내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는 여러 번이죠. 행위는 여러 번인데 일제로 파악합니다. 의사를 표준으로. 만약 행위를 표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위가 5개니까 5개 죄가 돼야 되겠죠. 네, 단일한 의사였다면 의사 표준설에 따라 하나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연속범을 하나로 보는 거는 의사 표준설에 따른 겁니다. 틀렸고요. 자, 2번. 자, 법익 표준설 쭉 나오고 강간 공갈죄 있죠. 강간 공갈죄는 행위 표준설이에요. 강간 또는 공갈을 하였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하였다. 자, 법익 표준설이 아니고 행위 표준설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5개면 5개의 죄로 보는 거예요. 이게 판례입장입니다. 틀렸고요. 3번. 자, 의사 표준설 같은 경우는 단일한 의사면 죄가 나, 의사가 여러 개면 죄가 여러 개가 되는 건데 연속범을 제외하고 원칙적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틀렸죠? 판례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익 표준설이 판례 입장이라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구성요건 표준설은 구성요건이 죄명이니까 죄명이 몇 개냐에 따라 죄수를 나눠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조세포 탈범이 대표적이죠. 조세포 탈범 맞습니다. 자, 여러 문제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승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1번 구성요건 표준설 해가지고 자, 무면허 운전죄가 나왔죠. 자, 무면허 운전죄는 행위 표준설이에요. 행위 표준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했으면
날짜에 비례해서 5일간 하면 제가 5개가 되죠. 네, 행위 표준설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1년의 행위로 인정되는 때 일제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1년의 운전이라는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날수에 비례해서 제가 5개 되는 게 원칙입니다. 행위 표준설이고요. 자, 2번 법의 표준설 맞습니다. 자, 3번 행위 표준설 해가지고 자, 강도가 시간 접착된 상황 하에서 가족을 잃은 수인에게 자, 밑줄 하시고 가족을 잃은 수인 자, 이제 수인이면은 피해자 여러 명이니까 강도자 여러 개제가 되죠. 근데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은 공동의 관리 하나로 봅니다. 가족끼리 같이 관리한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되는 법익이 관리자가 하나다 보기 때문에 죄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법익 표준설 입장입니다. 자, 다음에 4번. 자, 뇌물을 여러 차례 걸쳐 받았습니다. 근데 단일한 의사에 따라서 범죄 예사에 따라 일제로 처리하니까 의사 표준설이겠죠. 단일한 범의 의사 표준설. 자, 5번. 자, 예금 통장과 절취한 예금 환급 수령증을 가지고 이렇게 이건 구선요건 편설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이론 기출 정리해서 70번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군요. 자, 형벌론에서 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1번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갑은 집행 종료 면제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런 게 정지가 자격 정지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자,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징역 12년 확정된 다음에 15년 경과가 됐습니다. 그럼 기한이 끝났네. 근데 국외에 3년간 나가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은 시효가 정지되죠. 정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3번 자, 법원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유죄가 선고된 갑에게 가중 감경 사유로서 심신미약과 누범이 있습니다. 이럴 때 최한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서 그 형벌 계산 문제 처음 나왔어요. 자, 형벌 계산 어떻게 합니까? 각, 특, 누법, 경작이죠. 이런 순서대로 하죠, 이렇게. 자, 그런데 보니까 중상해가 1년에서 10년이래요. 그럼 가중 감경 사유를 봤더니 심신미약과 누범이 있습니다. 자, 심신미약은 요거예요. 법률상 감경이고요. 누범은 여기 있네. 그래서 누범 가중하고 법률상 감경하고 두 번을 하면 돼요. 자, 누범 가중은 장기만 2배 가중하면 되죠. 2배. 그래서 단기는 그대로 1년이고요. 장기만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20년. 그다음 심신미약 감경은 그 절반 감경인데 가중할 때는 상한만 가중하지만 감경할 때는 상한과 한을 둘 다 감경하죠. 그래서 1년은 절반 6개월이 되고요. 20년 절반 10년 됩니다. 그래서 최종 처단형은 6개월부터 10년이 정답됩니다. 그래서 최하한은 징역 6개월이 된다. 맞죠? 가장 기본적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형벌론 나와 있습니다. 자, 형벌론은 우리 경찰 승진에서 올해 그 2022년도는 안 나왔어요, 시험에. 근데 2023년도 내년 시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몰수와 추징 정리해놨고 양형 조건 가감 순서 각특 누법 경작 이렇게 자 정리해놨어요. 자, 특이한 것은 이 특 누법 경작 같은 경우 가중은 상한만 하고 감경은 상한과 한을 둘 다 해야 되는데 각칙상 특칙에 따라서 상습범이 각칙에 있잖아요. 상습범의 절반 가중은 각칙에 따라서 형기의 절반을 가중합니다. 형기라는 것은 단기와 장기를 둘 다 말해서 형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습범 가중 하나만 하한과 사한을 둘 다 가중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다음 이제 가중 가면 두 문자 쭉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누범 요건 이제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 가보면 그 선고유예 요건은 1년이고요. 보완처분 1년, 기간 경과과 2년입니다. 선고유예는 112예요. 112.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는 500만 원이냐 벌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 112.
자, 요건 보호관찰 기간. 근데는 이제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하고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 이만 됩니다. 그리고 요건 1년하고 2년이 아니고 판사 재량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량. 자, 그런 점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표가 나오는데 그 다음 표에서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칸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칸. 자, 집행유예 기간이 다 경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형을 선고받은 사실, 경력은 살아있죠. 근데 이제 선고 효력, 전과는 없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느냐, 집행유예 할 수 있느냐 물을 때 사실 경력은 살아있으니까 선고유예는 못하죠. 근데 효력은 전과는 말소가 됐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집행유예 기한 경과 뒤에 선고유예는 못하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한 경과 뒤에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실효와 취소 제도 넣어놨고요. 그 실효 제도는 가석방 실효랑 비슷한 제도인데 63제 금, 고, 중, 실효라고 되어 있죠. 그거 두 문제 여두세요. 금, 고, 중, 실효입니다. 자, 벌금이에요, 자격정지예요? 금고 이상. 고의예요, 과실이에요? 고의범만.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전이에요, 집행유예 기간 후에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입니까, 선고유예입니까? 실형입니다. 취소예요, 효력상실이에요? 효력상실입니다. 효력상실. 아시겠죠? 근데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요거 많이 나오죠. 그 과실범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의가 아니라서 실효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경찰대 입시 문제, 편입 문제 중에서 주연 기출 넣어놨으니까 그 시간 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승진, 대비, 심화 이런 관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